그리고 사람들은 또 어떤 감정들을 구매하고 싶을까? 그걸 이야기 나누면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실패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요? 다시 시도해. 그리고 더 멋지게 실패해. 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저의 독서 모임이 오픈됐습니다. 이번 달 4월 30일에 첫 모임을 시작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총 4달 동안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제가 선정한 책에 제가 선정한 그 발제문을 주제로 이야기를 약 4시간 동안 나눌 거예요. 왜 독서 모임을 하게 됐냐면 제가 재밌는 책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안 해주고는 못 배기는 그런 유튜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혼술토크라는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책 리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댓글 읽었을 때 너무 흥미로운 관점들이 많았어서 이걸 정말 그냥 독서 모임 하듯이 둘러앉아서 이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는 이번 독서 모임을 트레바리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 트레바리가 독서 모임계 최고봉이에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신 독서 모임 회사인데 여기를 통해서 저도 이미 독서 모임을 여러 번 가졌었어요. 그냥 그 회원으로서, 멤버로서. 근데 그때마다 제가 너무 좋았던 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인원으로 독서 모임을 하게 되는데 나이도 다 다르고 직업군도 다 달라서 제가 만나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다양한 관점을 한 자리에서 나누고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들이 다 다른 부분이 인상 깊고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걸 읽어도 다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듣는 게 저는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이런 걸 내가 유튜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저 이 책 너무 재밌어, 이 책 추천해요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같이 이 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제가 먼저 이 트레바리에 연락을 드려서 이 독서 모임을 오픈을 하게 됐어요. 벌써 20명 정원에서 15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5좌석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둘러 주세요. 일단 오늘 제가 제 독서 모임에서 어떤 책을 골랐는지, 왜 선정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 그걸 들어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저와 함께 4달간 독서 모임을 한번 해봅시다. 전 너무 설레거든요. 제 독서 모임에는 어떤 분이든 다 환영하는데 단 한 가지 조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 이 책을 읽고 내 감상평만 이야기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울 것 같은 사람 있죠. 그런 분들 환영합니다. 클럽 이름을 문학 그리고 삶을 읽다 라고 지었는데 잘 짓지 않았나요? 저의 그 시그니처 컨텐츠가 가사를 읽다잖아요. 이렇게 지었던 게 예전에 구독자분께서 팬미럽에 오셨을 때 저한테 직접 쓰신 편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편지에 기가 막힌 문구가 있었어요. 가사도 사람도 삶도 유쾌히 읽어주는 선미님 항상 사랑해요. 이렇게 적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장을 봤을 때 와, 어떻게 정말 이분 명필이다. 이거는 정말 내 마음속에 새겨야지. 그 문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클럽을 오픈하게 됐었을 때 클럽명 어떻게 지으실래요? 하시는데 이 문장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진짜 까다롭게 골랐거든요. 총 3권의 책과 1권의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모임에서 볼 책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님의 소설책입니다. SF 소설인데요. 굉장히 짧은 단편집들이 모여져 있어요. 딱 읽는 순간에 이거 독서 모임에서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볼 만한 되게 흥미로운 주제가 많아요. 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떤 회사에서 돌 같은 물건을 팔아요. 근데 그 돌이 이건 우울이고 이거는 기쁨이고 이건 슬픔, 공포 이렇게 그 물건을 받으면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쁨, 환희 이런 감정은 당연히 사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공포, 우울 이런 것들도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약간 좀 이렇게 회의적인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우울, 공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왜 사고 파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근데 저도 그걸 읽으면서 우리도 감정을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다면 내 돈을 주고 구매하고 싶은 감정은 어떤 거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또 어떤 감정들을 구매하고 싶을까? 그걸 이야기 나누면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웠던 에피소드가 영화에서 좀 많이 나왔던 주제인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의 DNA를 다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가 설계가 돼서 태어나는 거야. 음악적인 재능을 넣고 싶어. 키는 180으로 하고 싶어. 뭐 머리는 뭐 금발로 하고 싶어. 이런 거를 다 정할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냐면 만약에 내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었다면 내 DNA에 어떤 걸 넣고 싶은가? 그것도 발제문으로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애의 DNA를 마음껏 조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조작해서 애를 낳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랜덤으로 자연스러운 경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탄생되는 그 아이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책만 소개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갔어? 그리고 두 번째 모임에서는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 책의 소재가 굉장히 독특해요. 대가족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중심이 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굉장히 깨어 계신 분이어가지고 절대 내가 죽어도 너네 제사 차리지 말아라,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걸 유언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째 딸이 그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을 기념하는 제사는 한번 기깔나게 차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우리가 지내볼까 하면서 다 같이 하와이로 여행을 가요. 왜냐면 이 할머니가 하와이에 굉장히 연관성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거의 하와이가 그냥 고향이세요. 근데 제사상에 그냥 흔하게 음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할머니와 나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할머니가 정말 기분 좋게 즐겁게 들을 만한 경험을 직접 하고 돌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한 손녀는 그 할머니가 굉장히 용기 있는 삶을 지향하셔서 이 손녀가 몸이 약해서 항상 운동을 잘 하지 못했었는데 용기 내서 하와이 바다에서 서핑을 하면서 그 서핑을 하면서 담아온 바닷물을 할머니 제사상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들었대. 이거를 책에서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내 제사상에는 어떤 거를 올리고 싶은지, 제사는 지내고 싶은지, 만약에 지낸다면 어떤 식으로 지내고 싶은지, 뭐 더 나아가서는 장례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유쾌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시간에는 같이 영화를 볼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좀 선정한 영화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직접 영화 추천을 받아서 그거를 함께 보고 같이 감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영화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에에올, 그 유명한 영화 있죠. 그거를 볼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잖아요. 그리고 서브스턴스도 사실 재밌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 더.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 영화는 진짜 주제가 너무 좋아서 흥미로워서 사람들하고 같이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영화를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의 소설이 정말 하이라이트인데요. 사실 이 소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독서 모임을 하는 거이기도 해요. 바로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게 장편 소설이어가지고 맨 마지막 시간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충분히 읽으실 수 있도록. 근데 이 책이 정말 제가 읽었던 소설책 중에 탑3 안에 듭니다. 재밌는 거.
이 흡입력이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매력도 장난 아니고 이 말맛이 미쳤어요. 게브리엘 제빈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굉장히 젊은 친구예요. 근데 어쩜 그렇게 말을 재밌게 하는지. 3명의 청춘이 나옵니다. 여자 1명, 남자 2명이에요. 이 중에 2명은 아주 어릴 때 병원에서 만났던 인연이 있고, 그리고 1명은 이제 대학에 와가지고 합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3명이 다 아주 똑똑해. 오지게 똑똑해. 그래서 다 같이 게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버드생, 아주 그냥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제작해 나가면서 벌어지는 그런 청춘들의 성장 스토리. 근데 거기다가 사랑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이 여자가 1명이고 남자가 2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남자랑 엮였다가 저 남자랑 엮였다가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막 막장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약간 가슴이 미어지는 그 감정 라인과 사건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 파트도 너무 좋은데 그 세 친구가 같이 게임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리고 그 게임 산업에서 몸담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내면적으로 성장하게 되는지, 그것도 정말 너무 좋은 구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어디 갔어? 여기다가 처음으로 뭐라 그래? 필사하려고 좋은 구절들을 다 적어놨어요. 여자 주인공이 진짜 다 바쳐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흥행에 실패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멘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일하는 거야. 실패가 너한테 준 조용한 시간을 기회로 삼아야지. 너한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생각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다른 게임을 개발하기에 완벽한 시간이잖아? 다시 시도해. 그리고 더 멋지게 실패해. 이 문장을 읽고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추천하고 싶었던 이유가, 요즘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읽은 구절에서처럼 멋진 실패라는 개념을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도 멋진 실패를 잔뜩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모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한 멋진 실패에 대해서 잔뜩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 삶이 별거 아니다. 마치 게임처럼 자고 일어나서 다시 또 시작하고, 자고 일어나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게임에서 죽으면 다시 또 주인공이 목숨을 얻어서 다음 판을 다시 또 할 수 있고, 죽으면 다시 또 목숨을 얻어가지고 또 게임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언제나 우리가 건강하게 일어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해 봤습니다. 이 책은 나중에 따로 이 책만 혼술토크에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고 싶어요. 정말 좋은 구절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책을 읽고서 저 평생 카트라이더만 해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하는 애니팡도 안 하고 바람의 나라 뭐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 책을 읽고 제가 그 인스타에 무슨 게임이 재밌냐 해가지고 스타듀밸리 깔아서 했잖아요. 스타듀밸리랑 또 다른 게임이 있어요. 하여튼 제가 컴퓨터 게임을 이거를 읽고서 깔게 됐다니까요. 게임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창의력과 경험이 들어가는 건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게임을 만드는 세계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독서 모임에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지,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선정을 했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고심해서 선정한 이 책 리스트가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독서 모임에 참여하지는 못하게 되시더라도 제가 지금 추천드린 이 책들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들이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번 봄에 선선하니. 근데 선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 바로 여름이라고 하기도 하니까. 너무 더워지기 전에 후딱 읽으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 이거 왜 하려고 했지? 그냥 이렇게 진행할까? 그리고 아니야, 다시 할래.